안녕하세요. 율비스 인문고시학원 중국어 장영희입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기출문제 B형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기 전에 여기 앞에 소식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장영희와 함께하면 합격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게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제가 22년째 임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는 매우 쉽다, 쉽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수강한 선생님들로부터. 그래서 1, 2월 달 아주 쉽게 1 차도 2 차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하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임용이 너무 어렵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쉽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한글 교재 요게 인제 한글 교재로 설명을 1년 연간 중에 한글 교재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1-2월 달 제 강의의 특징은 교재를 1, 2, 3, 4, 5, 6월 교재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론에서 교육론, 의학개론, 어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재가 있어요. 예. 이런 교재를 사용해서 1-2월 달에 한글 위주로라는 거지 쉽고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지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요. 임용 전체 내용의 거의 임용 시험에 보면은 한 80% 이상을 이 교재에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독해에서는 이론을 제외한 독해를 독해 범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늘 현대문, 고대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성어, 성어를 포함해서 각종 수거 뭐 요런 것들을 다 다뤄서 그러니까 현대문, 고대문 아니 현대문은 현대문 문학 작품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고대문은 주로 문학 작품이죠. 그죠? 운문, 산문 뭐 요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에 와서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독해는 그러니까 기출 해설집을 가지고 1 월부터 6 월까지 기출 문제 기출 독해를 강독을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강독이 기출 독해가 1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 월부터 순차적으로 뒤에 이어서 쉬운 것부터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월, 6월 되면은 고급 독해, 그다음에 문학 작품 독해, 현대문학 작품 독해 중에는 어려운 게 많아요. 그 문학 작품 독해까지 6 월까지 완성하고 7 월부터는 복습 가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인제 강독하는 과정에서도 매주 테스트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단어와 그다음에 구문 해석, 그다음 문장 어순 바르게 하기 뭐 그런 테스트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필독 단어집은 본인이 가지고 외우는 거고 기출 문제집과 장영희 전공 교재 요 두 권이 주요 교재입니다. 자 이런 설명회를 1년 연간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또 실력을 차곡차곡 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자세한 글을 제가 12월 17일 날 2시 반에 윌비스 임용고시 학원에서 진행합니다. 윌비스가 어디냐?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오랜만에 학원에 이 와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윌비스는 노량진 사거리 중심 그 학원가 중심이죠. 그죠? 거기 신한은행 3 층에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시설이 단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기분 좋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다음에 쓰기를 3 월부터 11 월까지 쓰기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전공 쓰기는 전공 이론을 일단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전공 지식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그게 활용이 되고 활용하는 단계에 가야 거의 합격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단순히 외워서 쓴다. 그건 좀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쓰기를 '나는 잘 못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순 외우기 쓰기도 한 6-7 개월 하다 보면은 활용이 돼요. 그 활용 단계에 가면은 '나는 아 점점 합격점에 가까워지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선생님 너무 잘해." 처음부터 잘하는 선생님 없거든요. 중국에서 그만큼 고생했거나 아니면은 1 년, 2년 이미 임용 공부를 하면서 쓰기 연습을 많이 했다라든가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부용파, 부용할 파. 예. 그래서 1 차도 2 차도 정말 제로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게 제 강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 네 고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번 시험을 분석을 해 봤더니 또 놀라운 거는 자 기출 관련 문제가 최근에 많았는데 정말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50% 이상이 거의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그 기출 문제 그대로 아니면 기출 연관. 기출 연관이라는 거는 그 기출을 충분히 이해하면은 이 기출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홍색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 파란색은 뭐냐면은
지금 예, 시험이 서술식이지만 순수 자유 작문을 하는 게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파랑은 지문에서 찾아쓰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찾아쓰기, 모방 작문, 찾아쓰기. 그런데 찾아쓰기면 쓰기 연습 많이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쓰기 때문에 차이가 다 난다라는 거예요. 변별력은 쓰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식 어려운 거, 생소한 거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사실은 대부분 어렵거든. 처음 보고 생소하거든요. 그 자료를 거의 이 공통 자료를 많이 봐요. 님들이. 봐야 되는 게 어법, 어학개론 파는 텍스트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도 교과서, 지도서, 그다음에 기출 거의 그렇게 그 이상을 찾아보기는 사실은 어, 학습 작전상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게 구석을 찾아보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합격 작전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이 못 맞추는 걸 맞추는 거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뭐 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쓰기에서 단답식 그 이외에는 거의 평이하게 나와요. 그 쓰기를 내가 어, 이 파란색 이외에는 다 자유정문이 다 들어가요. 이 자유정문에서 내가 난 답을 맞췄어 해도 사실은 읽어보면은 예, 오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쓰기가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그 다음에 전개가 서술이 조금 깔끔하고 논리적이냐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점수 합쳐서 결국은 점수의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관건은 쓰기예요. 쓰기.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래서 쓰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출은 반드시 학습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많이 났다. 이게 난이도가 거의 하가 많아요. 이번에는 중중 상이 없어요. 상도 중상 있죠, 그죠? 이건 이제 1년, 2년을 이상 공부를 했을 때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처음 보면 다 어려워 보이죠? 거의 다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중도는 이건 1년 기준에 했을 때 제 강의와 자료에서 강의 자료를 모든 글자가 다 하긴 어쩌고 그죠? 이건 읽어오세요, 읽으세요. 주의한 거 위주로 해요. 그러면은 뭐 여기 100%, 100%, 100%, 100%는 사실이에요. 50%, 70%뭐 또 없는 거. 예, 다시하면 제가 언급 안 했죠, 그죠? 뭐 그런 거는 0. 예, 그래서 90% 이상은 늘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어법 어학교를 항상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법 어학교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문학사 교육과정 이건 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은 이거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다 연습을 하되 비중을 어법 어학교를 많이 둔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독해가 사실은 많이 예, 약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독해가 이렇게 현대문 고문 이렇게 17점. 물론 여기도 이제 독해력을 전공 독해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순수하게 독해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문제도 그 안에서 찾아 쓰는 문제. 하지만 여전히 자유작문이 필요한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쓰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건.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요거는 이제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A형이 아니고 여러분 B형 죄송합니다. B형을 하겠습니다. A형은 이미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B형에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함정이 있어요. 왜 함정이냐면은 야시 지우는 어법적으로는 이게 가설이에요. 그런데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찾아보면 이게 조건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는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건이고 우티민 감독의 활동을 기념하는 영화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봐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나는 팬이야. 당연히 가야지. 같이 갈래? 그 다음에 여기도 함정이에요.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나눠져 있죠. 그죠? 이 B를 자세히 봐야 돼요. choose, 문장 E는 뭐와 뭐에 속한다. 이 두 부분을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교통이 뒷부분, 여기 교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 어제 출발 왜 교통이지? 여러분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가보세요. 우리 걸어서 가자, 버스로 가자. 그게 교통으로 나와요. 어머니 어제 출발. 그리고 요거는 앞에는
자, 영화관은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어. 이것도 예, 장소를 설명할 때 멀다 가깝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답은 장소와 예,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대부분 많은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요거를 예, 건의와 제한 요거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함정이 있다.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따오샤오미엔 이게 홍대 거리에 가면은 예,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면 중에서 유명한데 우리가 예, 많이 먹어보거나 우리가 보는 문화 자료에서 많이 언급되는 자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중국의 북방 사람들은 면을 좋아하는데 특히 산서성의 사람들은 더 그렇다. 예, 이 지역성 사람들은 풍부한 석탄과 천하제일의 식초로 유명한데 그 외에도 디자인이 모양이 다양하고 품질이 좋고 영양이 큰 예, 국수로 유명하다. 면으로 유명하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다오샤면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가운데 예, 딱딱함이 있고 부드러운 가운데 또 질김이 있고 정말 예, 미엔타오의 제일이다. 이주에 제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그 만드는 방법은 한 손으로는 면을 뒤에 받치고 밀면서 받치고 한 손으로는 칼 꺼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완성품은 이렇고 여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예, 도구에 어, 반죽한 그를 납작하게 직사각형을 해서 여기다 올려요. 그다음에 이 오른손에는 이게 칼이 잡혀 있어요. 이 칼로 한꺼번에 한 서너 줄씩 썰 수 있는 칼을 잡아서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약간 길쭉길쭉하게 국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밑으로 여기서 착착착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게 샤오죠, 그죠? 샤오에서 어디로 넣어요? 남비아니에요. 샤오다 꼬리로 넣는 거죠, 그죠? 이걸 아주 예, 빠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샤워해서 9월이에 샤워했는데 고수는 1분당 118번의 칼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운이 양사로 되어 있죠. 그죠? 칼질. 샤워. 자, 그래서 매일 시간에 25kg 예, 밀가루에 스면 토하는 반죽한 덩어리. 그 반죽 덩어리를 샤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많이 틀렸을 거다. 그 내가 틀리면 내가 승타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1년 혹은 2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난 떨어질까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예, 내가 다른 서술식 작문에서 남이 맞추는 거를 내가 좀 더 단정하게 예, 설득력 있게 오문 없이 잘 쓰느냐. 사실 거기에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고급 문장이 많아져요. 그래서 답을 썼는데 내가 정말 고의로 막 섞었다가 서면 고의 막 썼고 뭐 그렇게 쓰면 그죠? 그건 이미 좀 낮아요. 그러면은 예, 깔끔한 이 고급 문장으로 여러분이 뭐 어학결론에 나오는 원수에 나오는 그런 문형으로 쓰면 훌륭하죠. 그죠? 그래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모형이 벌써 지도안이 나왔죠. 그죠? 이 지도안 문제는 항상 나와요. 지도안에 학습 목표 쓰는 거 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장영희 전공 중국어 수업에서는 1, 2월 달에는 한글로 지도안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예, 익히고 3월부터 뒤로 예, 지도안 작성 연습을 모의고사 반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8, 9, 10, 11월에 훨씬 더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지도안은 학습 목표가 2개면은 교사의 주요 활동이 밑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거꾸로 교사의 주요 활동을 보고 학습 목표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교사가 지앙지에 하나 했죠, 그죠? 그다음 활동해요. 그럼 지앙지에서는 뭘 했냐면은 시엔 지인에 대해서 이 지인을 설명했어요. 이 지인은 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지엔 혹은 호비 혹은 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하이실 선택 의문을 설명했어요. 동사나 동사구에다가 뒤에 하이실 그래서 칸电视 还是 听音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이시는 칸电视 할래, 听音乐 할래 해서 상대방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문법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의문문에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윗바디를 기본적으로 쓰는 연습 이건 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한다. 그래서 의문문 중에 하나 选择疑问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주제가 바이시와 그 다음에 회화문의 주제는 물건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방 학생은 마이방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꼬우단에 구매 딴에 있는 물건을 산다. 그 다음에 마이방 학생은 자기 카드에 있는 물건을 판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형을 썼어요. 활용할 물건을. 요메요. 您要买还是要买这个还是要买那个，对不对？ 我要买多少钱？付现金还是刷卡？ 이렇게 이런 문형을 사용해서 예, 문제 구매 활동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 활동은 나는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다. 나는 구매 进行购买的交际 구매하는 어떤 소통 활동을 할 수 있다. 혹은 배운 문형을 사용해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장문을 근접하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A, B를 이렇게 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장문을 할 때 좀 뭐라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한 1년, 2년 쭉 하고 난 뒤에 1월 달에, 3월 달에 연초에 쓴 거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아, 내가 유치하게 썼는지. 그 자기 스스로는 그 판단 못 해요. 자기가 그 실력이니까. 근데 한 2년, 뭐, 또 1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하게 되죠.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다. 그래서 이 수준이 다 개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학개론의 문자 파트예요. 어학개론의 문자 파트. 네, 문자에서 이 한자 구조에 대해서는 예,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용어. 용어는 나왔었네요. 부근, 합체자. 부근이 이루어져서 합체자로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도 기출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근이라는 게 뭐냐? 그죠? 이 한자 구조에서 가장 최소 단위는 필획이에요. 필획. 그리고 그 필액이 모여서 부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향자를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 예시를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지향 이쪽이죠. 그러면 이 왼쪽에 필액이 3개예요. 이건 하나의 부근. 오른쪽도 필액이 3개예요. 하나의 부근. 그래서 부근과 부근이 합쳐져서 지향이란 하나의 합체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합체자가 있고 합체자가 상대적인 거는 뭐예요? 독체문이죠. 그죠? 독체문. 도티. 그런 글자를 써서 예, 두티원 그러기도 하고 두티즈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두티즈는 상형과 지사처럼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거. 합체자는 예, 상형과 지사가 합쳐서 이렇게 모여서 글자가 이루어진 걸 합체자라 그래요. 그럼 필액이라는 거는 필액은 독체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합체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최소한 이 산덴슈에와 오른쪽의 꽁은 더 이상 최소의 부호예요. 한자의 문형으로 최소의 부호. 이거를 부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근과 부근이 합쳐서 부근과 부근이 어떻게 조립하여서 하나의 한자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부근에 대한 설명이 그거죠, 그죠? 필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자를 구성하는 조합해서 조립하는, 구성하는, 조립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글자를 구성한 단위다. 합체자는 2개 혹은 2개 이상의 부근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거는 강자는 뭐예요? 2개의 부근을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오도 2개 이루어졌죠, 그죠? 예. 이런 한자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한자 구조에 대해서 분석과 기납의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한자의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다. 그래서 이런 연습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방법이, 예,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밑에 그 3가지 방법의 어떤 효과도 설명해놨어요. 예, 이런 방법.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 첫 번째 효과를 따페가 되고 연결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효과의 짝을 이루는 거죠. 그죠? 학생에게 이 추부지에 부건을 주어서 학생들이 이 부건을 포함하는 한자를 쓰게 한다. 예를 들어서 산덴슈이를 준다. 그럼 이 산덴슈가 있는 글자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이 방법. 자, 그런데 B를 잘 봐야 돼요. 이 B는 수업 자료라 그랬죠. 그죠? B에 나온 한자를 한번 보세요. B에 나온 한자. 예, 일단 위를 한번 읽고 B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종이주즈, 예, 自中早出. 이 주라는 거는 한 개를 갖고 주라 그러지 않아요. 2개나 3개, 하나의 팀, 그룹, 조합, 이 전체.
이 하나의 전체의 덩어리, 그죠? 한 조죠, 그죠? 우리말로 한 조라 그러는데, 이 한 항목들,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항목들이에요. 그럼 이 전체 글자 6개 있죠, 그죠? 이 주예요. 이 글자들 중에서 동일한 부근을 포함하는 한자를 찾게 한다. 자, 이 6개 중에서 동일한 부근, 요 부근을, 예, 쥐자와 쥐자가 요 부근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거예요. 요거랑 다르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장의 요거랑은 다르다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업하면서 이런 주의점은 예, 한자를 쓰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어학개론에 뭐 이렇게 필순에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요거는 필순이 중앙에 그부터 해야 돼요. 중앙에 먼저 왼쪽,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요거는 왼쪽부터 해야 돼요. 왼쪽부터 그냥 차례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중앙에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래 요거는 두 번째 방법이 어울리는 거죠. 시은게이 추 이것죠. 이 세 번째 방법은 먼저 예, 글자에 음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부건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예, 피엔자 첨가하게 한다. 다른 부건을 첨가하여서 완전한 글자를 쓰게 한다. 음을 줘요. 예를 들면 쉬에다, 쉬에다 그러면 음을 주고 아들 자자만 밑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합해서 글자를 써보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학생들의 관찰 능력을 증가할 수 있다. 그죠? 뭐 굳이 이럴 때는 답을 만약에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다른 건 첫 번째, 세 번째 효과는 보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시엔시에추 A와 B를 쓰고 그 다음에는 A에서 B의 연습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예, B에 적용하는 예,适用于B에 적용하는 연습 방법과 효과를 A에서 찾아서 쓰라 그랬어요. 분别找出 각각 찾아. 그럼 찾아서 쓰라는 거는 반드시 찾아서 써야 돼요. 뭐 찾아서 쓰는 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더 쉬워요. 근데 그 조건이 근데 문제는 이것도 주의가 필요한 게 찾아서 쓰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자의정문을 했다. 오문이 나왔다. 그럼 또 점수가 예, 없거나 깎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추라고 된 거는 반드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교사가 이 6개의 카드를, 글자 카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글자 카드가, 예, 아래 위, 이게 상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자의 구조가 상하, 상중하, 그 다음에 좌우, 좌중우, 그 다음에 틀 구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뭐 두 개 글자는 상반이 같은 부근이다. 상반이 같죠. 그죠? 이 두 개가. 그 나머지 네 개는 비슷하지만 그냥 다르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다르죠, 그죠? 요거 두 개 비슷한 다른 건 전혀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을 요건 찾는 걸 그대로 찾으면 돼요. 이건 뭐 장문역이 필요 없이 예,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5번은 장문인데 이런 장문 문제는 예, 어법이나 어휘가 적용이 돼요. 여기는 어법이 적용돼 있어요. 나는 엄미 말고 모두 모른다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순이. 그다음에 아빠, 엄마, 언니, 언니 이렇게 네 명이다라고 할 때 병렬을 표시하는 툰하와 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오문을 두 개 찾고 그다음에 깔정해서 쇼명하라 그랬죠, 그죠? 원래 3월 나는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다. 除了恩美 예, 因为刚开始 예, 은미 이외에 나는 다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죠? 除了都나 除了하이예요. 그러면 은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또는 예, 除了美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죠? 除了这个别人都不知道 이런 건데 除了这个人 除了恩美 여기서 또는 뭐예요? 또는 총괄하는 어휘 뒤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우어머니든 우어든 우어도라는 거는 우어를 총괄하지 않죠. 그죠? 보통 소요도, 이체도, 우어문도 뭐 이렇게 여기서 의미는 언미 외에 다른 동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익숙하지 않다. 对其他同学们都还不太熟悉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생략되고 我都 그들에 대해서 我对别人都还不太熟悉还不太熟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我都还不太熟. 이렇게 답을 예,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렬할 때 我家有4口人, 爸爸和妈妈,姐姐, 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툰하오, 요건 툰하오나 요건 툰하오죠, 그죠? 이걸 툰하오로 그러는데 툰하오와 병렬을 할 때는 툰하오, 툰하오, 툰하오 병렬. 예, 요렇게 하는데 만약에 단어가 3개가 나왔다. 그 요 비슷한 연습을 우리가 시험한테 했어요. 3개가 나왔다. 빠바, 마마, 제제만 나오면은 빠바, 마마가 비교적 친밀해요. 그러면 叫 远的, 예, 把和는放在较远的2个词语中间해요. 만약에 3개면 빠바, 마마가 가깝고 예, 허가 나중이죠, 그죠? 자, 그렇게 답이 예, 근거가 설명이 6월 하청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이거는 마지막에 넣어요. 마지막 2개 단어에 넣어요. 근데 4개면은 사실은 빠바 마마의 관계, 제제와 타의 관계, 빠바 마마의 관계가 빠바 마마와 제제 관계보다 조금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허를 뒤로 가는데 이렇게 제제와 마마의 관계, 제제와 타의 관계, 여기서 관계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4개 이상 올 때는 허를 마지막 2개의 사이에 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2개 사이에 둔다. 마지막 2개 사이에 둔다. 이렇게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유 밑에는 이런 설명들은 다 작문역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부분 점수에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쓰냐? 깔끔하게.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예.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월 주중, 주말, 또 7, 8을 주중, 주말, 이렇게 주중반, 주말반 계속 쓰기 연습을 해서 첨삭을 받고 또 예, 피드백을 받고 반복적으로 선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올라가죠, 그죠? 예, 제 강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중국어 기반이 엄청 낮은데 그렇게 연습해서 예, 수석, 차석 된 선생님들이 많아요. 뭐 수석 차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어 실력이 없다. 나는 중국에 갔다 와보지도 않았다. 예, 그런 선생님들이 예 많이 옵니다. 여러분 부영하이파. 그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건 어법 문제죠, 그죠? 어법 문제와 그런데 어법도 있고 어휘도 있고 예, 순수하게 어법이라 볼 수 없는 게 이게 전체를 보면은 예,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한어의 특징. 자, 그래서 어 이게 한어의 특징은 어학개론의 서론편에 있어요. 어학개론의 서론편인데 어법은 또 어법 특징에 어법란에 또 어법 영역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법의 특징, 어휘의 특징, 어음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어법의 특징과 어휘의 특징만 소개되어 있어요. 뭐냐면 형태의 변화가 없다. 형태 변화, 중국은 형태 변화가 없어요. 어제도 취, 내일도 취, 오늘도 취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형태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해? 순서, 어순. 그래서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지만 어순과 허사가 어법적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게 바로 고리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거는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선생님이면 1년만 지는 수없이 듣는 예, 내용들이에요. 기출에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여기저기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쌍음절 어휘가 다수를 차지한다. 双音节词语占优势. 예, 현대 한어는 쌍음절 어휘가 많아요. 이건 어휘편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앞에. 그래서 이즈 신시는 앞에, 신신시는 목적의 위치 뒤로 온다. 이 뒤로 오는 걸 초점이라 그러기도 하고 앞에 오는 걸 화두라 그러기도 하죠. 화티 혹은 焦点.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요 앞 밑에 있는 원문을 2개 고르고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는 뭔가 이거 연관시키면 돼요. 연관시키는 게 힌트예요. 그럼 이렇게 카이프 카이에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카이프 카이, 전부 카이처럼 이 카이는 가능보호에서 카이는 방향보호라는 거예요. 카이는 동사. 예. 카이보하오 뭐 이런 것처럼 카이브 카이, 전부 카이, 카이는 이게 펼쳐진다라는 그 방향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열 수 없다라는 거고 맞는 문장. 그래서 끝니联系 야, 민티엔인데 러가 나왔어요. 민티엔 이 러자는 과거도 나올 거고 현재 나오고 미래도 나올 수 있어요. 내일 그렇게 하고 나서 너랑 다시 연락할게라는 뜻이죠. 그죠? 예, 뒤에 러, 지우, 러, 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디방은
여기 이거라는 거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저 신시는 예, 확실한 거예요. 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올 수 없어요. 我去过一个地方 하든가 아니면 那个地方我去过 하든가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我有两个女儿年纪还小大的11小的8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와 네 번째 거만 고민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전북하이가 이거는 가능보다라고 확 어느 순간에 확 깨달아 버리면은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고민할 수 있어요. 大的11小的8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大的11는 여기를 연결시키면은 어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여기 관련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쌍음절 이게 힌트예요. 아 쌍음절? 쌍음절 갖고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죠? 大的11 그래도 고민돼요. 이거는 양사가 없는데 그럼 샤더 빠스에 하면은 이 양사가 있네? 그래도 될까? 그래도 이 앞에 주어진 뭐는 뭔가가 여기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A에 근거해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쌍음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음절, 이거랑 쌍음절, 이것도 쌍음절 해서 서로 맞추게 한다. 상응하게 한다. 이게 답이죠. 그죠?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문제는 슈드 강조문. 슈드 강조문도 아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슈드 강조문은 슈드 강조문은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장 이미 이루어진 동작에 대해서 부사 이런 것처럼 시간과 장소, 방식 이런 부사를 강조하느냐, 그다음 주어를 강조하느냐, 아니면事实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수치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원인을 강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어법적인 예, 규칙이 살짝 달라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예, 부사어를 강조하는 경우에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누구와 함께 뭐 이런 거 다 전치사 구조 그죠? 전치사 구조 장소는 뭐 언제, 시간과 장소는 시간은 조어틴인지 진텐인지 그렇게 시간 명사를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셔더 강조문은 두 가지가 있지만 셔더 강조문은 이런 이미 이루어진 문장에서 강조할 부분을 시 뒤에 넣어요. 그러니까 강조할 부분을 시 뒤인데 이 강조 부분을 全句的 焦点 혹은 대비 초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초점은 문장에 항상 문장 끝에 있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뭔가 대비적으로 예, 알려줘야 될 그런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 초점이라 그러고 이 대비 초점은 시 바로 뒤에다 두는 거예요. 시 뒤에다가. 자, 그래서 예,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나는 在路上의小张을 만났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는 만났다라는 걸 아는데 어디서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hould면 일이든 이든 should면에서 를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또 를을 쓰면 충돌이 되죠. 그죠? 그래서 我是 혹은 是는 긍정문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我在路上碰到小张的 혹은 我在路上碰到的小张 그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在路上이 초점 혹은 대비 초점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A와 B를 이야기할 때 너 언제 왔니? 그러면은 A는 B가 왔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왔는 건 아는데 언제를 묻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러자 쓰면 안 돼요. 그럼 什么时候를 묻고 싶죠. 그죠? 그러면 你什么时候回来的 혹은 你是什么时候回来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예, A가 묻는 거는 B가 언제 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궁금한 건 뭐예요? B가 언제 돌아온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什么时候는 대비 초점인데 예, 여기는 그냥 초점이란 말 쓰죠. 그죠? 대비 초점인데 시 바로 뒤에 두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你什么时候回来的? 你是什么时候回来的?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8번 문제. 자, 8번은 독해. 독해에서 이제 이렇게 회화 지문이 늘 나와요. 이 회화에서는 어휘를 포함해서 수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지문 자체도 어렵지 않지만 답을 그대로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이것도 종토회화, 종토회화 중 找出与第一次相近的语句. 그래서 이게 기출을 조금만 풀어보면은 지문에서 찾아서라 이런 것도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틀리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最近网剧人气 예,
인기가 굉장히 좋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인기가 매우 좋다. 인터넷상에서, 예, 상영하는 극이란 그 말이죠. 그죠? 你是说互联网 인터넷에서 동영상 빙타이, 동영상 그, 어, 그런 빙타이는 뭐 무대다, 테라스다, 뭐 이런 뜻이지만은, 예, 인터넷상의 방, 예, 방송 공간. 뭐 그냥 인터넷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인터넷 동영상 해도 돼요. 굳이 직역을 안 해도 되죠. 그죠?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播放하는 테레비 드라마를 말하는 거냐? 예, 테레비 연속으로 인터넷에서 틀어주는 거죠. 그죠? 电视台播放的电视剧真是越来越不受欢迎. 그래서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예, 테레비 극은 TV 극은 갈수록 不受欢迎. 예. 不受欢迎과 예, 이거는 뭐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하고 不受欢迎은 예, 반대말이죠. 그죠? 예, 반대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문제는 자, 그래서 인기가 좋다, 환영을 받지 않는다 하면 돼요. 인터넷상에 출연은 세상으로 하여금 거대한 예,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따일라이더 변화 가져온 변화는 아주 거대하고 철저하다. 거대하고 철저하다. 맞죠, 그죠? 谁说不是呢? 누가 아니래? 당연하지. 맞다. 확실하다.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죠? 我最近看网剧有点中毒. 中이 아니고 중을 읽어야 되죠. 중毒的 感觉. 아, 나는 요새 예, 인터넷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약간은 중독이 된 느낌이야. 좀严重, 뭐 그렇게 심각해? 아이, 농담이지. 아직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말이야. 인터넷 드라마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홀리게 빠지게 해. 샹인도 인이 박히다. 중독되다예요. 뭐 똑같죠, 그죠? 요거 똑같은 말 찾으면 되죠? 那你可得分散一下注意力了. 예, 주의력을 분산해야 되겠네. 的确, 확실히 그래, 맞아. 谁说不是呢? 뜻이죠, 그죠? 不能老待在家里. 자리를 집에서 그냥 멍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得出去晒太阳,去健身房, 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라도 해야지. 太好了,坚持下去. 계속 그렇게 견체해 가면은 너의 생활은 翻天覆地, 예, 세상이 뒤집어지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다. 翻天覆地를 해석하는 게 바로 예, 变化巨大,又彻底죠, 그죠? 이렇게. 자, 문제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는 어법, 조사. 이것도 제가 이제 상에 속하는, 난이도가 상에 속하는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어법을 공부 안 해도 이거는 해석만 하면은 요 답은 언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법 공부를 뭐 하면은 이거는 좀 쉽죠. 그죠? 예. 그야말로 뭐 이거 A와 B를 찾는 거는 뭐 시원 죽 먹기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 근데 이걸 쓰는 거는 사실 또 여기 작문이 필요하고 어법적으로 조금 많이 써봐야 되는 이 빙쥐가 입증을 많이 써봐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쉽다라고 해도 사실은 세밀하게 채점을 하면은 합격점에 가까우냐. 예, 그거는 이제 또 별개 문제예요. 요 세 개는 조사는 우리가 어 이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그러니까 이 더더더는 구조상 필요한 조사인 구조조사예요. 그래서 구조조사를 제고조사라 그러죠. 구조조사의 역할은 어휘를 연결해서 예, 연결하여서 그것들이 어떤 어법적인 구조 관계를 갖추고 예, 갖추고 있는 그런 구를 만들게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구조조사의 어법적 기능이 다 다르죠. 그죠? 이 터는 관용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띵위드 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뒤에 명사 수식하죠. 그래서 카이신다. 그럼 뒤에 샤오롱을 예, 수식하죠. 자, 그 다음에 이 D는 부사를 만들죠. 맘마이드. 우리가 잘 쓰죠. 그죠? 예,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요. 그럼 이거는 쭈앙의 뼈즈예요. 부사를 만들어 주니까 부사가 쭈앙이다. 이건 이제 용어를 기본 어법 예, 용어를 잘 아느냐, 기본 개념을 아느냐의 문제죠. 야, 그 다음에 요 드는 보어의 예, 보이의 뼈주죠. 뒤에 나오는 보어죠, 그죠? 정태보어, 정더보어.
정태보어. 그러니까 정도와 정태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도, 정태. 자, 그런데 여기는 쌍음절로 쓰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보호만 써야 돼요. 보이의 标志. 되죠. 그 다음에 저기 틀린 게 바로 이거예요. 您该少吃点吃的太饱不好吃的太饱 이 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吃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럴 땐 정태보를 써야 돼요. 吃的太饱타이바는 정태보예요. 정태보. 아, 이거는 뭐 굳이 정도보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정태보호. 그래서 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혹은 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동작에 대한 결과, 평가, 묘사, 설명 뭐 이런 거 다 정태보호예요. 예, 그래서 덧자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독해, 고문 독해, 예, 성어를 포함해서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밤에 주장, 이하며 주장, 이것도 기출이 한 번 됐던 거예요. 사실 이걸 정확히 독해를 못해도, 대충 보면 이건 밤이야. 이걸 찾아서 써도 돼요. 이하며 주장. 그죠? 성어를 우리가 1월 달부터 성어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와요. 성어가 이번에는 진짜 몇 개 나오지도 않았지만 쉬운 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어가 그렇다고 또 쉽게 나올 거다. 전 그렇게 예, 보고 공부 계획을 하는 거는 조금 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성어를 우리가 1월 달부터 해서 뭐 한 1,300개 예, 계속 일주일에 뭐 100개, 200개씩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죠. 그죠? 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300개라도. 그죠? 그렇게. 그럼 기출성어만 잘해도 사실은 뭐 다 거의 다 맞추는 거네요. 그죠? 기출 독해, 기출 이론. 그래서 1월 달부터 1, 2, 3, 4, 5, 6 전 강좌에 전 기출, 이론 기출, 그다음에 문학사 전체 기출을 특강으로 예,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특강으로 넣어놨어요. 그 정도 기출을 좀 많이 보라는 의미죠. 그죠? 물론 3, 4, 5월 달에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매주 또 쓰기를 해요. 3, 4, 5월에 기출 전체를, 이론 기출 전체를 쓰기를 연습을 다 해요. 독해는 1월 달부터 예, 6월 달까지 전체 기출을 연습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특강으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출을 뭐 열심히 모든 영역에서 환하게 하려면은 시험에 나는 맞겠다 하면 10번 이상은 봐야 돼요. 10번. 예.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 수준에.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은 게, 할까 말까. 내일도 티가 날까? 말이 날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합격 수준에 올려놨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많은 선생님들이 좀 후회를 해요. 공부를 할 걸. 그러면은 또 한 번 자꾸 늦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진짜 중국에서 반드시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를 갈고 알고 모르게 실력을 올려놔야 되니까 합격 수준에 올려놓으면은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올려놓는데 한두 달에 올라가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1년, 2년. 내가 꾸준히 또 기간제나 일하고 하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결정해서는 이제 실력을 올려야 되겠다. 그걸 좀 꾸준히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독해를 자세히 안 해도 바미아 주장은 여기서 찾아서 쓸 수가 있고 대충 공무원 선생님들은 이거 스토리를 알아요. 여기서 보면 송나라 사람이 뭐 묘가 잘하지 않은 것을 민자가 조금 여기에 고문에는 이 민자가 다 통가자라 그래서 그러면 이 민과 통하고 뭐 이런 것들 고문을 많이 보면 알죠. 그죠? 불쌍히 여기다. 그걸 걱정하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 싹이 말라버렸다, 뭐, 외국 이거 보면은, 이거는 예,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해쳤다. 너무 성급하게 나갈 경우는 오히려 해친다. 뭐 그런 이야기 수없이 하죠. 그죠? 밤에 조작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찾아라예요. 이게 순수하게 찾아라는 문제죠. 그래서, A에 부합되는 두 가지 신뢰. A가 뭐냐면은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수각탁타전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요. 종수각탁타전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세밀한 개념이 중에 약간 추상책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장자사상이라든가. 자,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잘 알아요. 너무 인위적인 걸 가하지 마라. 자, 그런 걸 통하여서 종수각탁타전은 나무를 심는 것을 지금으로 삼는 곽탁타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탁타가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탁타는 낙타란 뜻이죠. 그죠?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이 사람 별명이 탁타예요. 그래서 곽탁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를 심는 걸 보니까 그냥 나무의 본성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뭐 물도 주고 그다음에 잘라주고 흙도 또 바꿔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나무가 죽더라는 거 오히려. 그런 것처럼 지방의 관리는 지금 말하면은 군수 뭐 그다음에 또 뭐 도지사 아니면은 뭐 시장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옛날에는 다 부역을 동산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 시달린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것도 뭐 일일이 하나하나 백화로 풀어서라라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찾는 거죠. 그죠? 찾는 거는 이거를 1년 공부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찾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요걸 이제 기출 해설이니까 이제 독해를 한번 해다 보면은 자,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나라 사람이 이 맹자가 이걸 원래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는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시를 이걸 들었다 그래요. 송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서 혹은 예, 걱정하여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야 잡아당겨버렸어요. 대명사죠, 그죠? 그리고 이 망망은 원래는 뭐 아득하다, 아련하다인데 여기서는 피곤한 것을 이 고문이 이런 게 그 작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한자의 뜻은 잘 묻진 않아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고 묻고 열심히 외우죠 또 그죠? 그래서 피곤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 식구들이죠. 오늘 내가 병이 났다. 근데 병이 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이거는 위는 우어적어죠. 내가 여기 도와줬다. 조장했다. 뭐냐? 싹이 자라는 걸 도와줬다. 싹이 자라는 거를 도와줬다라는데 그 도와준 게 아니라 싹을 뽑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빨리 가서 그것을 보았어요. 가서 예. 가서 허며 갈지자는 대명사죠. 그죠? 그랬더니 싹이 가오는 뭐예요? 가오는 쿠에요. 시들어 버렸다. 이 천하가 여기는 갈지자는 주격조사예요. 부주묘 장者과이 적다, 드물다. 예. 천하가 부주 그대로 해석하면 도와주지 않는다. 싹이 자라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여기서 싹이 자라는 걸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길게 가면 해석이 조금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은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맞게 중국 사람도 아주 문맥에 맞게 싹이 빨리 자라기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그런 의미예요. 잘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좀 문맥에 맞아요. 이걸 묻지는 않았죠, 그죠?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예. 그 문맥에 맞게 막 의역을 해야 되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이열시 우이 여기도 말이 생략됐어요. 뭐가 생겼다면은 싹이 자라는 게 쓸모가 없고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싹이 자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라는 거를 도와주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바로 위는 김을 매다듯이 싹을 김을 매지 않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누구든지 싹이 잘 자라기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걸 포기하는 자는 그 김을 매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저장者. 자, 그러면은 싹이 자라는 거를 도와주는 자는 이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뽑는 자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싹을 뽑는 자와 마치 싹을 뽑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하냐? 무익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하추 장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또한 해치는 거다. 그렇게 돼요. 여기서 주의 해석이 조금 잘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주의 뜻이 여기 문맥에 맞게 의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네, 전체적인 뜻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유종훈이 사실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너무 번잡하게 영을 내리는 거를 줄여라.
그를 풍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곽탁타에 대한 어떤 전기문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쭈안을 읽어야 되죠. 그죠? 탁타는 나무로 하여금 쇼, 예. 쇼는 나무가 잘 자라다. 아니면은 오랫동안 살다. 그 말이죠. 그죠? 나무가 오랫동안 잘 살고, 예. 또 나무가 아주 번성하다. 이 번성하게 잘 자라다. 잘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내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그런 실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다만 이 티엔자가 이게 나무의 천성에 직역한 천성에 따라서 그 나무의 본성에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나무의 천성이라는 거는 나무가 생장하는 자연 그냥 규율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 규율에 잘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나무의 본성이 잘, 예, 잘 발전한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래서 이 티에는 树木生长的自然规律 나무가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규율에 천성에 잘 따른다라는 거 자연 규율, 성장의 자연 규율에 잘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나무의 본성이 충분히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본성에 이르게 한다. 나무의 본성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대저 심은 나무의 그 본성이라는 것은 성장 규율이라는 것은 그 뿌리는 펼쳐 나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베이는 베토, 흙을 막 부숴다 주죠. 그죠? 예, 흙은 예, 평평하게 하기를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베토는 평평하게 좋아하고, 또 흙은 원래 거를 좋아한다. 뭐, 사람들이 나무 심고, 막 새로운 흙을 깔아준다라든가, 막 평평하게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평평한데 하는 조밀도, 예, 조밀도는 또 예, 아주 밀도가 단단하게, 막 눌러주라는 거죠. 그죠? 예, 조밀하게. 그리고 찌란 이미 나무를 심었다. 예, 찌란이는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다 심었다. 그러면은 우동우리 그를 건들지도 말고 그다음에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는 고문에서 리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리카이한 뒤에는 더 이상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쌀관 달라.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수무즈티엔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치시 예. 모종을 이식할 때는 루어즈 이 루어는 주어한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好像 그거는 리 예. 예. 그다음 루고 이쪽이죠. 마치 자식을 대하듯 자식을 보호하듯이 照顾孩子 이양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그거를 이미 예, 다 심어 놓고 나서는 내버려 두는 거를 마치 버리듯이 하는 거야. 바타 하듯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무의 TN이 해서 쯔란 성장规律가 예, 保全 보존되어서 그 본성을 예, 얻게 된다. 그 뭐야? 나무에 성장하는 본성이 충분히 발전이 된다는 뜻이야. 본성을 얻게 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해치지 않을 뿐이다. 예,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뭐요?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不妨碍它的生长,自然生长. 방해하지 않는. 非有能,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그죠? 非有能, 충분히 무성하게 하고 무성하게 할 수는 없다. 非有什么? 억지로 그를 하여금 长得 茂盛하다든가 혹은 长得 예, 예, 坚实한다라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인위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부이하오 그거를 예, 억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거의 그 과실이 열리는 걸 억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페이어 능자오 여기 자오는 자오 안에 자오와 같이 통과자예요. 서로 통하는 글자예요. 일찍이 또 혹은 빠는 반또의 반과 똑같아요. 또 무성하게 예 뭔가 무성하게 예, 그 열매가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타저즈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는 거는 뿌란 그렇지 않다. 뿌란은 두 개 단어. 현대안에서 뿌란이 하나
그렇지 않다면 뜻인데, 부, 아니다, 란, 그라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심하게 막 인위적을 가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뿌리를 그냥 막 이렇게 굽혀서 펼치지도 않고, 흙도 또 다른 흙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심하게는 혹은 짜, 혹은 쪼아 있는데, 손톱이죠, 원래는 그죠? 근데 여긴 동사로 쓰였어요. 그 피부를 손톱으로 긁다. 그 피부라는 건 나무의 껍질을. 용쇼, 예,抠, 용쇼,抠 파헤쳐가지고 피부를 포해버린 거예요. 예, 슈피를. 나무 껍질을 손으로 막 긁어보는 거예요. 나무가 쓰 했는지 하이시 호한지를.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뭐예요? 싱 했는지 쿠 했는지를. 그리고 또 그 뿌리에, 버는 뿌리예요. 뿌리를 흔들어요. 예, 야동, 슈무드, 예, 슈根, 칸타, 예, 그것이 어땠는지, 슈한지, 미한지, 송한지, 하이시 진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나무의 본성이 점점 하루하루 상실하더라예요. 나무의 본성은 뭐예요? 나무의 생장하는 자연 규율, 성장, 그래서规律가 예, 위에 갈수록 이텐텐的丧失了. 상실돼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굳이 해석을 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정수각탁타전은 예,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꼭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요한 구문을 위주로 백과를 써보고 한국어라도 대조하면서 한글 대조하면서 여러 번 예, 대조해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기출은 나왔어도 또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10번 문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현대문학 작품. 현대문학 작품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고 문일단은 이미 기출도 됐었고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근데 물론 공부를 안 한 팀 입장에서는 다 생소하긴 하지만요, 그죠? 이런 건 기본 작품으로 다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자, 이번에 현대문학 특징은 오사시기만 나왔어요. 노신도 오사시기죠? 문일사도 오사시기죠? 그죠? 예, 시는 여러 시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초기 시인으로 호적 같은 이 시독이 있대. 장실, 현대시 어떤 자유시의 시독이 있대. 그 다음에 뭐 호반시사도 있고 또 예, 빙심의 소시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 여신, 그 다음에 상징시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현대시에서 그래도 시기가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시기가 바로 경률시예요. 그 경률시라 그러고 그건 신월파죠, 그죠? 상해에서 신월서점이라는 서점에서 예, 활동을 해서 신월파. 그래서 요 신월파는 사실은 전기와 후기가 있어요. 전기는 문일다 이런 사람들이 뭘 지었냐면은 양실추, 서지마 이런 사람들이 조화와 균형을 줘요. 이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거는 자유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을 다 풀어놓으니까 적당한 균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균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건축을 말하면 가지런하게 뭐 고전시처럼 5원줄구, 7원줄구 아니더라도 글자 수가 1년, 2년 가지런하죠, 그죠? 뭐 1999, 899 이렇게 가지런하게요.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 음률의 조화라든가 조화를 이루어요. 이렇게. 그다음 조화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또 산미를 주장했죠. 그 초기에 문일다가 산미가 뭐냐면은 음악미, 그다음에 회화미, 그다음에 건축미. 이 건축미라는 거는 이거는 이 모형의 이런 가지런함. 그다음 회화미는 이 안에 컬러풀한 어휘들이 많이 나와요. 컬러풀한 어휘가 뭐 여기 지문에서는 지금 당장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작품의 제목은 썩은 물인데 이 썩었다라는 거는 그 당시 중국 현실을 썩은 물에 비유한 거예요. 썩은 물처럼 부패한 중국의 현실. 하지만 이 작가가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의 주제는 이미 거절에 나왔지만 애국적이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게 국비로 갔는데
미국 사람들인데도 그렇고 그 당시 중국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 가고 그랬죠. 그죠? 외국인의 어떤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멸시와 그다음에 중국을 걱정해서 정해진 기간을 다 마치지 않고 그냥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조기 귀국해서. 그래서 와보니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썩은 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썩은 물에 그 뒤에 보면은 또 뭐 썩은 물이다, 여기는 뭐 낡은 굴이다, 녹슨 세조각이 나오는데 기름때 나오지만 곰팡이 나오는데 실제로 또 이거와 대비적으로 비취, 복사꽃이다, 비단이다, 꽃구름이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거는 썩은 거를 썩었다. 혼란스러운 중국을 어떤 예쁜 아름다운 그런 용어로 그런 어휘로 예 반면적으로 풍자를 한 거예요. 그걸 반뻥이라 그러죠. 반뻥.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컬러풀한 그 회화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 这是一沟绝望的死水또 마지막 연어가 这是一沟绝望的死水 이런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엄류를 예, 음악미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수가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음악미죠. 그게 바로 문일다의 산미예요. 산미. 그 다음에 신월파. 그래서 신월파. 근데 신월파 후기는 장개석 쿠데타 이후로 뭘 주장해요? 건강과 존엄. 또 이런 걸 주장해요. 예, 특히 뭐 내용 면에서는 예, 양실추 같은 사람은 보편적 인성을 주장하고 예,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자유로움을 주장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독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걸 또 그대로 또 지문에서 찾아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거 답을 찾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문학사와 독해가 결부된 문제이지만 문학사도 아주 쉬운 문제다라는 거를 문학사를 모르니까 중이지 사실 아는 이거는 알면 하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는 거 어렵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절망의 썩은 물이다. 맑은 물결이 추이부치 뭔가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 빤디엔 이루는 예, 물결이에요. 약간의 물결도 불러일으켜 뭐 너무나 썩어서 예, 거기 곰팡이 피고 막 끈적끈적하니까 물결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안 일어나다 뜻이에요. 그 정도로 썩었다는 거죠. 그죠? 뿌루 차라리 뭐 반응이 낫겠다. 도를 많이 던져버린다. 이시에 포투옹 란티에 낡은 구리 예, 깨진 구리와 낡은 쇠 같은 그냥 차라리 그냥 예, 속된 말로 쳐던져버리겠다. 너무 더러우니까 던져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차라리 또 슈아이싱 차라리 뿌려야 되겠다. 너가 먹다 남은 예, 남은 반찬과 국 이런 걸 그냥 차라리 거기다 뿌리는 게 낫겠다. 그 정도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그냥.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런데 그 썩은 물이 비치처럼 곰팡이 피니까 비치로 변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파란색 곰팡이가 오래 두면은 약간 복숭아빛으로 바뀌어요. 그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러면서 거기 또 복사꽃으로 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모기가 막 와요. 모기들이 막 오고 그러면서 또 색깔이 더 거기다가 막 울긋불어 색깔 변해. 그럼 비단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점점 썩어가는 거를 점점 아름다운 어휘로 예, 비유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작품에.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 년에 가서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작가의 어떤 의지가 나타나요. 정말 이런 썩은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의지가 마지막에 나타나요. 썩은 예, 절망의 썩은 물이다. 예, 절대로 또한不是 절대로 아름다움의 소재가 아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추화감을 让给不如让给丑恶来开垦 추화감을 개간을 하여서 그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는지를 나는 봐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의지, 바램을 나타내는 이게 주제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런 추화감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개간하는지를 나는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20세기 20년대 중기에서부터 예, 신월파는 한 20년대 초기부터 33년 양실 예, 서지마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사망하고 나서는 서지마가 굉장히 중심 인물이었죠. 그죠? 사망하고 나 때까 그때까지 어떤 신월파가 활약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월파는 사상 경향이 예, 경향이 있어서 서로가 다르다. 전기 후기 다르고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 예술적인 방면에 있어서 비교적 일치한다. 사상으로 자유주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죠? 그들은 체계적으로 시 경률화 이론을 발표했으며 그다음에 신시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특징이 조화와 균제라고 했다. 그것이야 균치. 야, 这突出表现 이런 것들은 어디 잘 드러나 있냐면 문일당을 주장한 산미, 그죠? 회암이, 엄마미, 견충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신을파로서 대표적인 시인이 문일단은 당시 암울한 중국 사회로 인하여 예, 시의 영감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죠? 예, 암울한 중국 사회를 비유하는 거죠. 예, 썩은 물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현실을 묘사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绚리, 화려한 오히려 사용하였다. 그리고 힘껏 썼다. 중국이 다시 부흥하는 미래의 희망을 썼다. 이 주제죠, 그죠? 그는 안다. 서방 현대시의 반펑빵파, 반면적으로 풍자한다. 이걸 해석하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반펑빵파와 추화감을 아름다워 삼는 그런 원칙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러한 기교와 원칙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그리고 并在想象他想象的世界中 그의 상상 세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일을 이루었다. 그죠? 답을 찾는 게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출을 공부할 때는 기출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자세히 토하고 또 하고, 그죠? 예. 그 기출만 처음 해볼 때는 뭔지 이해가 모르죠. 공부를 좀 선생님들은 기출을 받아 아는데, 그럼 이제 기본 이론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